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실 때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갖고 계셨나요? 저는 평범했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남편은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는 자기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연애를 해본 적은 있지만 직장을 다닌 이후로는 좀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봄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연인들도 많아졌었고요. 그런 와중에 동료가 다리를 놔준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반가운 기분이었지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동료는 저더러 부담 갖지 말고 나가보라 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번 안 봐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멀지 않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해서 그런지 말을 잘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 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맥주까지 한잔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다음 주엔 언제 만날 거냐며 자연스레 애프터 신청까지 해왔고요. 이렇게 저와 남편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실 연애 초부터 남편은 줄기차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기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자기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에 저는 인생을 건 게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쪽 집에는 언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데이트가 끝나면 늘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말 중 하루 남편이 저희 집에 들려서 저희 부모님도 뵙고 저녁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부터 뵙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남편 말로는 이런 건 시댁부터 가는 게 그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좋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보통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저도 처음 준비해보는 결혼인데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차로 대략 30-40분 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가기 멀고 힘든 지역도 아닌데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미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도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저보다 더 떨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날 백화점에서 근사하게 포장된 한과 세트도 사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기 가족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각자의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도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성격이라던가 부모님과 얽힌 이야기라든가 그런 건 그다지 말해본 적이 없었기에 흥미롭게 들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님 성격은 소위 상남자랍니다. 목청도 크시고 행동도 거침이 없으시대요. 성격도 화통하시고 의리, 사람 간의 정 이런 걸 중요시하신대요. 형제분들 사이에서 맞으시라 제사뿐만 아니라 아프신 시할머니도 모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과는 반대로 말수가 적으시고 묵묵히 할 일만 하시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빠르셔서 낮에는 틈틈이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버시면서도 집안일도 하시고
지금은 시할머니 병수발도 들고 계신다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은 정말 효자효부라며 저더러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자가 사실은 너만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라는 걸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도착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벨을 누르니 어머님께서 반가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에는 아버님 어머님뿐만 아니라 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당시 83이셨던 시할머니는 폐암일기셨는데 뵙기에는 비교적 정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시할머니와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님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간 자리였으니 시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슬쩍 부르더니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점수도 따야 되냐고 혹시 경쟁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점수를 따냐고 다시 물으니까 그냥 잘 보이면 좋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자기도 우리 집에 인사 가면 우리 엄마가 음식할 때 도와줄 거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별 생각이 씨 한 말은 아니었는데 대답 없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살짝 괘씸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얄미워져서 안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 다 될 때까지 시할머니 옆에서 말동무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께서 거실로 과일과 차를 내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님만 바닥에 앉아서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어머님께 저한테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잘 깎는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지요. 그랬더니 엄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깎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깎으면 되지. 왜 나한테 깎으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과 향이 맡기 싫으시다고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과일은 안 깎아도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까 남편의 행동 때문인지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자식이 부모님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게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큰 탈 없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댁 근처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본론만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온 식당으로 방송도 몇 번 탔고 단골 손님들도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심스레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신 듯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지 물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까시더니 솔직히 당신들은 돈이 없으시답니다. 병드신 할머니 수발 드느라 그나마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두셨던 돈 다 까먹으셨다고요. 그렇다고 장가 간다는 아들 못 가게 할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쩌면 좋냐고 되려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지만 당신 아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외제차를 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해해준다면 제 쪽에서 지불하고 남편 쪽에서 외제차를 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외제차냐 싶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보태듯이 설명하기를 영업직군에서 일하려면 외제차랑 좋은 시계는 필수랍니다. 솔직히 말이 되는 것도 같았고 안 되는 것도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장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쪽에서 집을 해가면 사돈께서 차하고 혼수까지는 해오시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도 그러시겠다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심 끝에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마침 저희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렴한 전세가 나왔었거든요. 딸이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해서 서운했는데 이참에 2년 더 옆에 끼고 살자며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보다도 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혼수도 제 취향과는 많이 멀었지만 하나둘씩 채워졌고요. 양가 어른들이 서로의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부의 연을 맺고 나니 남편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둘째 날 왜인지 남편이 잔뜩 심통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어도 제대로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어머님께 전화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를 드리냐니까 아까 저랑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건 들었는데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건 못 들었다면서 왜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딱히 드릴 말씀도 없는데 왜 전화를 드려야 하냐니까 장모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모녀지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위가 왜 궁금해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녀지간에는 굳이 할 이야기가 없어도 자주 통화하고 그런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모녀지간엔 할 이야기 없어도 전화하고 고부지간엔 그러면 안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나랑 싸우고 싶어서 일부러 시비 거는 거냐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왜 소리를 지르냐며 너무 서운하다고 그러더군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끝날 일을 왜 크게 만드냐고요. 자기는 그저 제가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직접 하세요. 아무려면 아드님 전화가 좋지 생판남인 며느리가 좋겠습니까? 라고 잔뜩 비꼬아줬네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건에 비하면 이건 정말 양반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뉴스에서 어디 지역이 덥다 춥다 비 온다 눈 온다 어느 도시에서 사고가 났다만 나와도 저더러 전화를 드리라고 해요. 안부를 여쭈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왔다고 어머님 안부를 물어야 할까요? 대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전화를 또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다 며느리 도리랍니다. 제가 해야 어머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반드시 제가 해야만 어머님이 저를 더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입에 줄기차게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한평생 힘들게 사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대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고 더는 고생 안 하고 사시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하는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야근까지 하고 집에 10시가 다 돼서 들어온 날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하던지 말 그대로 진이 다 빠져서 크지도 않은 집인데 현관부터 안방까지가 천리길 같더라고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는 머리대로 다 풀어헤치고 옷도 벗다만 채로 늘어져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남편이 어머님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저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던지요. 남편 손에서 휴대폰을 빼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왜 멋대로 전화를 바꾸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진작에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렸으면 자기가 그랬겠냐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저라고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저도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명절, 기념일 때는 당연히 찾아뵙고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도 꾸준히 드렸어요. 정작 어머님은 제 전화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어머님도 저도 둘 다 할 말은 없는데 먼저 끊기가 민망해서 서로 눈치 싸움만 하다 어색하게 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서 그 난리를 치고 뿌듯해하곤 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그 집안에서 대단한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다 제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의 도를 지나친 행동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는 만사가 귀찮다며 집에 계시고 싶다 하셨는데 남편이 그래도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면서 콧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온 가족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이 무렵에는 할머니 병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렇게 놀러를 가자고 우기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똥꼬집이 없다는 걸 온 식구가 다 알다 보니 그냥 가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한테도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 내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모릅니다. 주말에 1박 2일로 갔다 오면 좋겠는데 곧 죽어도 2박 3일은 가야 된다 했어요. 가뜩이나 곧 인사평가라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만 했네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여행지로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설마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 강원도에 도착했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할 수 있는 펜션이라면서 남편이 엄청 신났더라고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는 그새 더 안 좋아지셨는지 휠체어까지 타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쩐 일인지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남편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어 보였습니다. 왠지 그 표정을 보는데 기분 나쁜 예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자 어머님은 제주도에 보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는 휴가라고 그랬대요. 아버님하고 할머님은 며느리가 챙길 거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그랬답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 덕분에 어머님도 기분 좋게 여행 가시고 저도 예쁜 며느리 되고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시할머니랑 아버님이랑 여행하면서 도와드리고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시할머니랑 아버님 챙기는 동안 당신은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남자라서 할 줄 모른답니다. 해본 적이 없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해봤냐고요. 아들이자 손자인 너도 안 해봤는데 생판남인 내가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며느린데 왜 모르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던 일들은 이제 저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엄마를 돕냐고요. 어머님을 왜 나만 돕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지 그럼 누가 시어머니를 돕냐고 그러는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쳐먹는다는 표현이 내 남편 때문에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시할머님이 급하게 저를 찾으신다고요. 시할머니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니 시할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설마 싶어서 보니까 바지에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평소엔 화장실 문제를 어머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어머님도 안 계시고 집도 아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할머니를 화장실로 모신 뒤 씻겨드렸습니다.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론은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이대로 살다간 어머님의 일이 고스란히 제 일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매정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처럼 살 자신도 없었고 살기도 싫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에 가셨다는 어머님한테 연락을 한들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았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시할머니만 모시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만 친정에서 같이 있다가 시어머니 오시면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랑 친정으로 갈 테니 부자지간끼리 2박 3일 재밌게 놀다 오라고요. 이혼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 올라탄 지 20분쯤 됐을 무렵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온 이유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인지 시할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 몰래 끌고 와버린 이 외제차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결정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2박 3일 후 시할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많이 나신 눈치였지만 시할머니 때문에 저한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셨다며 다음에 제대로 식사 대접이라도 하라고 신심당부를 하셨거든요. 한편 시어머니께서는 전후 사정을 아시고는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왜 제 남편이 갑자기 효자병에 걸려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려면 너나 하지 왜 잘하는 네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령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났다 해도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렇게 용서가 안 되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난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평생을 아버님 뒷바라지 하시고 당신 키우시고 이제 시할머니 병수발까지 들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당신은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서 착한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래요. 다른 아줌마들은 딸이라도 있어서 딸이 많이 도와준다는데 어머님은 딸도 없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더러 진짜 딸 같은 며느리 못하겠냐고 묻더라고요.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 안 산다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럼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찾던 여자가 아니랍니다. 대신 저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못 준대요. 서로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져가자길래 그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 좋다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이나 시할머니께서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아 며칠 지난 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면서 당신 아들 생각하면 잡고 싶으신데 같은 여자로서는 잡고 싶지 않으시다 하셨어요. 당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당신은 행복하셨지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으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더러 잠깐이나마 가족이랑 귀한 인연으로 만나서 좋으셨다며 어디서든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워낙에 말수가 없으신 어머님이셨는데 여러모로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나마 어쩌면 만약에 남편이 먼저 나대지만 않았으면 오히려 저와 어머님은 잘 지냈을지도 남편이 말한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 저는 이제 완벽한 남남입니다. 서로 안부 같은 것도 묻지 않고요. 당연히 조금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찌나 피곤했던지 당분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엄두가 나지 않네요. 갑자기 뭐 연예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 단무지,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